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인 LNK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 내용은 IR 자료와 전자공시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등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LNK 바이오는 2008년에 설립되었고요. 2013년 코넥스에 상장 그리고 2016년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2016년 당시 공모가는 15,000원이었는데 7월 24일 종가가 7,170원이니 4년이 지난 현 주가는 공모가 대비 5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특이한 점은 규모에 비해 해외 판매 부분이 많다는 건데요. 미국, 캐나다, 인도 등의 지분 70%에서 100%를 보유한 판매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보고 알 수 있듯이 동사는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에 주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경력인데요. 보시면 대표가 한국 스트라이크라는 곳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척추 임플란트를 생산해서 병원에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치아가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치과에 가서 치아 임플란트를 하듯이 척추에도 임플란트를 합니다. 노인성 척추 질환이나 척추 골절 등으로 생긴 소실된 부분에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림들은 동사의 제품들인데요. 척추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맨 아래 제품이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는 것인데요. 이는 동사가 최근에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 신제품입니다. 단어에 나와 있듯이 환자의 몸에 맞게 사이즈를 확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과거에는 척추 수술 중에 의사가 환자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찾아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즈별로 많은 임플란트를 다 준비해 놓아야 하고 환자에 정확히 맞는 임플란트를 찾기도 어렵다 보니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 환자 회복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개발한 익스펜더블 제품은 환자에 정확히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삽입할 수 있다 보니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크기별로 많은 재고를 보유할 필요도 없고 수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환자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척추 질환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척추 질환 치료는 수술보다는 물리치료, 한방 등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반 정도는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척추 질환의 90% 정도가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척추 임플란트 시장이 크다는 것이죠.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만큼 척추 질환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형 그래프는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척추 임플란트는 대부분 특허가 만료되어서 글로벌하게 보면 수백여 개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을 80%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 설명한 익스펜더블 시장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동사를 포함해 6, 7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듯이 척추 임플란트 시장도 익스펜더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점유율 상위에 있는 업체들은 아직도 자체 익스펜더블 제품을 다 개발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있게 봐야 할 기업이 스트라이커입니다. 보시면 세계 점유율이 10%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동사의 대표이사가 구매했던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아직 개발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를 보면
맨 위에 G4라고 되어 있는 업체가 익스펜더블 시장에서 1위하고 있는 글로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외 글로벌 기업들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은 빠르게 익스펜더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직 개발 못한 글로벌 업체들은 다소 급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KTB투자증권과 한양증권 자료입니다. 둘 다 지난 6월 달에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익스펜더블 제품 원가가 15만원 이하인데 미국 병원에서 환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5,000달러이고 동사가 공급하는 가격이 1,200에서 1,80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입장에서 보면 판매 가격이 원가의 10배가량입니다. 미국 병원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나 제약업체들의 마진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증권사 자료를 보면 동사가 미국 대형 의료기기 업체를 통해 익스펜더블 제품 수출에 성공할 경우 미국에서만 연간 800억 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나 날까요?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를 보면 동사가 글로벌 기업과 판매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앞에서 말한 스트라이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왼쪽 상단은 동사의 공시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가 그래프를 보면 그 기간에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품목 허가가 발표 났을 때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었겠죠. 주가가 거래 정지된 이유는 내부 회계관리 비적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시 거래가 재개되었다는 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재개는 신규 상장만큼 어렵고 거래 정리된 종목들은 대부분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달 전인 5월에 거래가 재개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회사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건 2대 주주였던 KTB 자산운용이 보유한 지분 10%를 장내에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왼쪽 테이블은 거래 중지 기간이었을 때 주요 주주 지분율이고요. 오른쪽은 거래가 시작된 후 주요 주주 지분율입니다. KTB 지분이 전량 매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펜더블 제품을 이미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업체가 앞에서 말한 글로버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PER이 33배이고 시가총액이 약 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 AK메디칼은 홍콩에 상장된 회사인데 여기도 시가총액이 4조에 달하고 있고 PER이 90배나 되네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익스펜더블 제품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LNK 바이오는 작년 매출액이 258억 원에 118억 원 적자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쟁이 치열했던 일반 임플란트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아마도 신제품 개발 등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권사에서 전망한 대로 수익성이 좋은 익스펜더블 제품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회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글로벌 척추 시장은 익스펜더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RNK바이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출입니다. 아직 주가가 부진한 것은 수출 계약 공시가 안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전망대로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회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기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래 중요 포인트는 읽어보세요. 오늘 첫 방송이라 발음도 많이 어색했습니다. 매주 한 종목씩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